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던 리플코인 기준 강력한 양봉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에 나서고 있죠. 이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는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830원 라인 그리고 900원대 라인에 대한 매물 소화 이후에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폭등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추세 지표인 RSI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립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고개 들고 55 라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리플에는 시장에서 매수 압력 자체가 강력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거고, 실제로 전체 거래소에서의 리플 거래량도 94% 정도 급증을 하면서 리플이 조만간 다시 한번 재차 1000원 라인까지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리플 코인과 관련된 강력한 호재성 신규 속보 이슈들, 매수 매도 타점 종합적인 내용들까지 영상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코인 시장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현재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할 것이다. 관련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루머가 미국의 상원 소식통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2024년 정책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신암호화폐로서 선회하는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이 사실은 여전히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시장에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겐슬러의 뒷배였던 바이든이나 엘리자베스 워런을 필두로서 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겐슬러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동안 바이든 측에서 대통령 후보에서 사임을 하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렇게 초당적인 협력으로서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로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까지도 시키면서 현재 겐슬러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해리스가 갑작스럽게 겐슬러를 기용하고 무려 재무장관까지도 시킨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 SEC가 코인 시장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해당 일환으로서 리플과의 소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겐슬러가 재무장관으로서 임명되는 것 자체가 리플에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 SEC 측의 항소 가능성 자체가 계속 거론이 되면서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플이 SEC를 상대로서 사실상 승소한 게 맞고요. 최종 판결도 나온 게 맞겠지만 해당 최종 판결 발표 이후에 60일 안에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항소하지 않을 거면은 판결문에 나온 벌금대로 양측에서 최종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해당 절차를 밟은 상황은 아닙니다. 리플이 지금 4년간의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폭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리게 된다면은 기고만장해진 겐슬러가 다시 한번 리플의 항소까지도 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리플이 다시 한번 소송 리스크에 자연스럽게 휘말리면서 초대형 악재가 되고 XRP 토큰에는 가격 하락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과 SEC가 최종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이유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트 측에서 30일 안에 SEC에 벌금을 납부하고 최종 합의를 진행할 것이다 관련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9월 초면은 1670억 정도의 벌금을 최종 지불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전부 다 털어낼 수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벌금 규모 자체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플에서도 자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이후의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가 긴급 속보로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은 해리스의 겐슬러 재무장관 임명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측에서는요, 해당 소문은 가짜라고 직접 밝혔던 데다가 일각에서는 현재 겐슬러가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당사자라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미국 SEC 측의 항소 가능성 자체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있고, 이에 따른 리플의 투자 심리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리플이 미국 SEC 측과의 최종 합의 소식까지도 발표를 하게 된다면 리플 측에서 6년 동안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2만원 돌파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렸냐, 지금 투자시장, 앞으로의 투자시장에서 대응에 대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속 과거의 아쉬움이나 비현실적인 목표만 잡으시고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전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들을 늘려나갔는지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도록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내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풀어가지고 내용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만
조금만이라도 습득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투자 시장에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치로서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인데요. 모든 투자자들은 신이 아닙니다. 매번 시장이 좋고 매번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서 낮은 매수 단가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 정보방에서 항상 중장기, 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낮은 매수 단가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걸 장기적인 타점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겁내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시장에서도 저점 매수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리플이나 비트코인 여러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항상 비중을 늘려나가야지만 최종적인 단기 고점의 매도에서 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겠죠. 항상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으시고 수익 실현 이후에 재타점이 잡히면 재매수를 하는 습관을 꼭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팔고 나면 더 올라갈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실 때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 구독자분들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매매 습관 중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더 상승할까봐에 대한 그런 걱정들, 현재 투자 시장을 대하는 관점에서는 계속 타점을 높게 만드는 매매 습관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팔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팔고 나서 이게 5% 더 가든 10% 더 가든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못 팔고 오히려 마이너스 5%로 바뀐다면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이렇게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들답게 수익 실현을 반복하시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을 장기적인 관점의 종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비트코인을 1차 매수하셨으면요. 그만큼 단기 종목들에서 수익을 불리고 난 이후에 거시경제 상황이나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 타점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저점으로 판단된다면은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시작이 좋을 수가 없고요. 매번 수익이 잘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수익이 나오고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챙겨놓는 걸 습관화 하셔야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값도 따라오기 마련인 거고 사람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할 때 항상 매도와 하락을 조심하시는 게 맞는 거고 사람들이 안 좋다 위험하다 할 때 기회를 준비하는 투자 시장을 대하는 신법을 꼭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무리한 대출, 급하게 써야 되는 투자금 이렇게 쫓기는 자금으로 투자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수익 잘 될 수야 있어요. 하지만 이런 쫓기는 매매는요. 분명히 큰 화를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 못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갑자기 당장 자금이 급하고 돈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신기하게도 하락장,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그 순간 항상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손절하시는 분들 경험상 분명 많으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잘 될 때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원칙 매매의 기본을 바탕으로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리플코인 좋아하시는 개인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리플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500원, 600원 오면 매수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가격 오면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 못하고 또다시 반등 줘버리는 상황에 매도매매로 인해 가지고 고점에서 올라타십니다. 이번에는 꼭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수익 나면 조금이라도 본전 부근만 오면 비중 낮추고 현금 비중 좀 확보해놔야지 이런 계획은 누구나 하겠지만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1년을 기다린 그 시간을 하루 만에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브리핑 드리는 정보방에서 괜히 목표 가격에 대해서 미리 안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중간중간 혹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순간적으로 상승했다 떨어지는 경우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업비트는 지정 가격이라는 편리한 매도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과 목표 가격을 잘 파악을 해서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매수는 어떻게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도 타점,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제가 정보방에서 시장 브리핑 타점, 비중까지 같이 안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 시장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지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 욕심에 흘려버리면 결국에 그 기회가 찾아오기까지 계속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인 겁니다. 누군가가 100만원 수익을 보면요.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100만원 손실을 보죠. 사고팔고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누군가의 입장에서 어느 상황에 속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제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노하우로 가져가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간 정보방 타점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대박 코인학교에서는 업비트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로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시장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 거래소나 사설 거래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리스크의 선물 거래는 한순간에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서 안전한 투자 습관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